예, 이번 시간에 7장 변동원가 196페이지입니다. 얘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분량인데, 그래서 뭐 표준원가는 또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얘를 먼저 땡겨서 하는 거고요. 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문제 나오는 패턴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부담은 없어요, 실제 시험장 가서. 그래서 제가 변동원가 전부에 의의라고 써놓고 빈 공간 나왔는데, 빈 공간 나올 때 항상 개념 잡는 시간이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가 요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가 이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드릴 거예요. 변동원가, 그러니까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 생산량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지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문제점이다, 이런 거죠. 당연히 문제지. 야, 많이 팔면, 판매량 늘면 이익 커지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근데 생산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기만 해도 이익이 커진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많이 만들기만 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야, 밑에다가 지시해가지고, 야, 이빠이 생산만 늘려라. 그럼 이익이 커져.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매출원가를 보시죠. 판매량 곱하기. 아니, 매출도 판매량 곱하기고 매출원가도 판매량 곱하기잖아요. 매출액만 판매 단가 때릴 것이고, 매출원가는 단위당 제조원가죠. 우린 지금 제조업 베이스 회계 공부하지,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유통업 베이스 회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회계에서 유통업 베이스 회계를 공부했고, 원가관리는 항상 제조. 그럼 단위당 제조원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1번) 생산량이 커진다. 그럼 2번 단위당 제조원가가 준다. 왜? 왜냐하면 고정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원가 중에서 고정비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 제조간접비겠죠. 고정 제조간접원가, 그러니까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어서. 왜? 우리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잖아요, 비용은. 그래서 이제 고정비는,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이 커지든 작아지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겠죠, 변동비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같은 거, 원재료 초코파이 하나 만드는데 원재료 100원 들어가. 2개 만들어도 원재료 단가는 100원, 3개 만들어도 단가는 100원. 단가는 이 동일하겠잖아요. 그래, 생산량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비 일정할 것이다. 하지만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총액이 일정하니까 생산량이 늘면 단가 줄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공장 쪽에 임차료가 있다, 100만 원인데 생산이 뭐 10개래. 그러면 단가는 10만 원이고 생산량이 20개면 단가 5만 원이고, 생산량 늘면 늘수록 단가 점점 줄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줄었어. 그러면 매출원가 줄겠지. 비용 줄니까 이익이 커지겠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저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변동원가 계산하에 손익계산서를 공부할 것인데, 그럼 걔는 어떻게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우리가 안 배운 방식이죠. 뭐 매출 빼기 매출, 원가가 아니라 매출원가 판가미를 뭐예요? 그게 전부원가 계산 방식이고, 요거는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영업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는 매출원가 판가미 빼서 영업이익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전부원가 계산하에 손익계산서고, 변동원가 계산하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야, 그럼 걔는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커지는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입증해 드리죠.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당연히 생산량하고 관련이 없고, 여기도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뭐 생산이 커지든 작아지든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생산량하고 관련이 없고, 고정비는 고정비 자체가 픽스돼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이 커지든 작아지든 고정비라는 건가가 픽스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방식은 생산량과 이익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결국 내부 의사결정할 때는 이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할 때는, 의사결정 시 변동원가 계산하에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야 된다.
내부 의사결정 시 이것을 사용하자 또는 이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 공시용을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외부 공시할 때는 매출원가 판관비 그렇게 하자라고 다 약속이 되잖아. 약속이 됐으니까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어기면 기업회 기준 위배인데.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부 공시용은 매출원가로 판관비 가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따로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외부 공시할 때는 매출원가 판관비에서 그래 영업이익이 1,000억이야.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외부 공시용. 그래서 내부 다양한 의사결정할 때는 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7장 끝나고 8장부터가 관리얘기인데 이제 8장부터는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출원가 판관비가 아니라 어떻게?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비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겠지. 8장부터는. 그래서 요게 원가액의 마지막 장이 7장인데 그래서 그런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뭐 3년 하든 5년 하든 7년 하든 10년 하든 그런 스토리를 잘 몰라. 왜 갑자기 관리 얘기할 때는 매출, 변동비, 고정비 하는지를 모르고 막 다 외워서 하는 건데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 논리가. 그래서 관리 얘기할 때 8장부터는 이제 계속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이 그렇게 해야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관련이 없지 않냐. 그것이 내부 의사결정할 때 바람직하다. 오케이, 뭐 그런 스토리.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이제 제대로 공부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인데 이제 글씨를 보는 거는요. 그거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글씨 보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고 글씨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쭉 이따가 복습용으로 쓰고요. 바로 들이대는 거지. 글씨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204에서 205페이지 가서 숫자 보고 나서 글씨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니까 항상 그랬듯이 예제부터 풀어보자. 그래서 질문은요. 쭉 데이터가 주어졌고 전부원가 계산하의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하의 이익인데 왜 이런 말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이거 갖고 내용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뭐 쭉 주어진 데이터가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전 페이지 위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펼쳐놓고 여기다 하죠 뭐. 정신없나?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튀게 정말. 전 페이지가 더 메인 데이터니까 그게 낫겠다. 네, 기초 빵개. 여기 생산량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제품이지 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판매량. 그래서 생산량은 5만 개, 판매량은 뭐 4만 개.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보자. 첫 번째, 전부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을 계산해보자. 두 번째는 변동원가 계산 하에서의 영업이익을 계산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라고. 매출 빼기 매출원가.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 판관비를 빼는 거지.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얘는 왜 그런지 몰라도 매출, 변동비, 고정비 빼서 영업이익 이렇게 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그럼 하면서 제가 이런 설명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매출 그래 판매량 곱하기
매출원가도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100, 뭐 400만 원. 그다음에 전부원가, 예, 이걸 찾았네. 전부원가 계산. 왜 전부원가 계산이야? 이따가 글씨로 무진자 많이 볼 거니까 굳이 제가 필기 안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전부 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겠다. 제조원가 전부 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이다. 그 제조원가는 뭔데? 직접조립비,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 그리고 고정제조간접비. 그 네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직접조립비,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는 지금까지 이 세 개를 묶어서 변동제조원가 있었죠. 아니, 직접조립비,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 변동비라고 옛날 옛적에 1강 때 정리한 거예요. 그 유일한 왕따가 누굽니까? 고정제조간접비. 걔는 제조원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개 전부 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겠다. 여기가 단위당 제조원가인데 직접조립. 지금 단가라고 돼 있습니까? 단위당 돼 있어요. 단가래기. 직접조립비,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뿐만 아니라 고정제조간접비도 단위당 제조원가 네 가지. 직접조립비,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고정제조간접비까지. 고정제조간접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고정제조간접비잖아. 고정제조간접비 나누기 생산량, 생산 시점의 단가가 나온 거지. 생산 시점. 생산량이 5만 개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10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 50만 원 나누기 생산량, 그때 단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직접조립비 단가, 직접노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에서 제조원가 네 가지 전부 다 제품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56, 75에다 4문 하면은 뭐 300만 원인가? 판관비, 뭐 변동 판관비가 있고 고정 판관비가 있잖아요. 변동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 판관비. 이게 단가잖아. 단가. 고정 판관비는 여기 있죠. 40만 원. 더하시면 얼마야? 80만 원. 그래서 매출 빼기 매출원가 빼기 매출 총액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20만 원. 일단 확인.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공시형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전부 다 제품원가를 구성시킨다 해서 전부원가 계산하의 손익계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고, 변동원가 계산은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뭐. 당연히 매출은 똑같습니다. 판매량 곱하기 판매단가, 거긴 똑같고, 변동비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변동 제조 원가가 있고 변동 판관비가 있다. 변동 제조원가랑 변동 판관비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은데, 아니, 변동 제조원가는 세 가지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원가비 섞어서 변동 제조원가를 한다고요. 그래, 이제 판매량 곱하기 직접 재료비 30, 직접 노비 20, 변동 제조원가비, 그렇죠? 거기까지 했고, 여기까지는 제조원가죠.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관비, 물론 다 단가지 뭐. 단가. 그래서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원가비, 그다음 변동 판관비는 저쪽 밑에 10이 돼 있죠. 10.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고정비는요, 역시 고정 판관비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 판관비가 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랑 판관비 있다는 사실을 다 아셔야 돼. 여기도 제조원가, 판관비, 여기도 제조원가, 판관비. 그래서 고정비 쪽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저쪽 위에 50만 원. 그냥 이제 총액으로 관리하는 거죠. 고정 판관비는 40만 원. 그러니까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하니까 총액으로 관리하고,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니까 이제 단가로 이게 관리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90만 원입니다. 그럼 400만 원 빼기 300만 원 빼기 90만 원 하면은 10만 원.
일단 금액 확인부터 됐죠?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요 예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왜 변동원가 계산이냐? 아까는 제조원가 전부 다 제품원가를 구성했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이것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고. 이건 어차피 이제 판관비 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여기 세 가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원가. 변동 제조원가만 제품원가를 구성한다 해서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이건 어차피 판관비니까 그냥 판관비는 막 판매량 곱하기 판관비 한 거고, 단위당 변동 판관비 한 거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만 제품원가, 제조원가를 구성한다고요. 고정비는 뭐 생산 시점의 비용 처리지. 생산 시 비용 처리. 그래서 기간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발생한 즉시 비용 처리. 여기서는 발생 즉시가 생산시겠죠. 생산시 고정 제조간접비를 즉시 한 방에 비용 처리. 여기는 제품원가를 구성한 다음에 걔가 팔려야 매출원가라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럼 고정 제조간접비는 분명히 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얼마만큼 비용 처리됩니까? 4만 원 곱하기 10 해서 40만 원. 40만 원만 비용 처리된 거잖아. 여기는 50만 원이 즉시 비용 처리고, 그래서 그 10만 원 비용 처리 시점 차이 때문에 이익이 10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뭐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지. 우리는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익 차이 나는 것이 다 똑같아. 매출 똑같고요. 판관비도 같아요. 4만 곱하기 10해서 변동 판관비도 여기도 4만 곱하기 10해서 걔도 똑같고, 고정 판관비 40만 원, 여기도 고정 판관비 40만 원에서 다 똑같아. 매출 똑같고, 변동 판관비 똑같고, 고정 판관비 똑같고, 결국이 우리가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도 똑같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여기도 똑같다고. 차이 나는 게 유일하게 하나인데 여러분 그렇게 분석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40만 원이 비용 처리인데 여기는 뭡니까? 50만 원 한 방에 비용 처리. 그다음에 생산시 비용 처리인데 얘는 결국 판매 시점에 비용 처리되는 꼴이지. 고정 제조간접비가 판매 시 비용 처리되는 꼴이다. 그래서 비용과 시점 차이 때문에 이익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 고정 제조 간접비 비용화 시점 차이 때문에 이익 차이가 난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고정 제조간접비가 50만 원 생겼지만은 걔는 제품을 구성하는 거고, 그래서 그놈 중에서 팔린 것만큼만 비용 처리다. 직감적으로 5만 개 중에서 4만 개, 5만 분의 4만 개가 팔렸으니까 그렇게 40만 원만큼만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분석할 필요 없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계산만 잘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해를 뭐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이해 안 되면 안 하면 되겠지. 그래서 50만 원 것 중에서 생산된 것 중에 5만 개 중에서 팔린 거 4만 개, 그만큼만 비용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40만 원만 비용 처리된 꼴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비 10원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판매량 따라서 이렇게 40만 원만 비용 처리된 거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 처리 시점 때문에 고정 제조간접비 비용 처리 시점 그놈 차이 때문에 유일하게 딱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용이. 생산 시 한 방의 비용, 얘는 판매 시 비용 처리.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계산만 잘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전부원가 계산이 뭔지, 변동원가 계산이 뭔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했고, 그리고 두 개의 이익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판매량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이렇게 판매량과 다르다 보니까 이익 차이 났는데 됐습니다.